여러분은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안정감도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투자자들이 돈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폴 포돌스키의 부의 전략 수업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은 돈에 휘둘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현명하게 도구로 사용하여 부자가 되는 그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폴 포돌스키는 기자, 외환 담당 은행원, 헤지펀드 브리지스톤 투자자라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작가이자 케이트 캐피털 설립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 기자라는 직업을 경험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교훈을 정리한 책이 바로 부의 전략 수업입니다. 책 제목을 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뭔가 거창한 비법이라도 공개할 것 같지만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심오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는 폴 포돌스키의 의견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돈의 속성과 부를 이루기 위한 팁에 초점을 맞춰 제 나름대로 각색하여 접근하고자 합니다. 1. 돈의 굴레. 돈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재산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고의 직업을 얻고 저축한 돈을 우량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중독이나 도박, 이혼처럼 자산을 갉아먹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돈을 불리는 원칙은 이토록 단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돈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돈의 본질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진 근본적인 속성 중 하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마인드셋. 우리는 돈에게 안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돈은 애초부터 안정감을 제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마인드셋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그렇듯 감정적 기복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감정적 변화가 잦은 사람이라면 불안한 생각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매사에 큰 그림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자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고 생산성이 급증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온라인 쇼핑과 교통 내비게이션 같은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것이고 대중들은 선택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얻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큰 손실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의 감정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3. 소득. 부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결국 자유를 돈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만 벌면 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을 벌면서 고려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계부를 작성하고 자산과 부채를 관리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함으로써 나의 소비를 통제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자산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계부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시장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대학 졸업자와 고졸자의 평균 소득 차이는 상당합니다. 석사 졸업자와 학사 졸업자의 평균 소득 차이 역시 상당합니다. 세상이 변해 능력 위주로 평가받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격증과 학위는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경쟁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 스케일이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스케일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이 비용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폴 포돌스키는 기자로 일하다가 스케일을 갖춘 금융업으로 전직하면서 연봉을 2배로 높였고 산업으로 보면 항공기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항공업과 달리 공장도 재고도 없이 인건비만으로 고정비용 없이 전 세계에 제품을 팔 수 있는 구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4. 계층 구조.
어떤 산업이든 어떤 직업이든 계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경제적 계층은 바꿀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보조원이 간호사를 거쳐 의사가 될 수 있고 경찰이 변호사를 거쳐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흔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10배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등학교 미졸업자는 3만 8천 달러, 고등학교 졸업자는 10만 7천 달러, 대학교 졸업자는 46만 4천 달러의 중위 순자산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계층을 뛰어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역할입니다. 직원은 아무리 오래,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오너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인이라는 역할로는 절대 주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5. 사내 정치. 20여 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게 바로 사내 정치입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회사에서 실력으로만 승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곤 했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내 정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만으로 조직 생활을 하는 건 분명 문제이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는 법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내 정치는 곧 생존 전략입니다. 6. 위험에 대비하라.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위험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위험에서 나를 구할 무기는 비상금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이라 함은 실직,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 수술, 입원, 자동차 고장 등 수없이 많습니다. 둘째, 비상금의 일정량은 외화로 보유해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히 안전한 화폐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미국 달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 유로화, 엔화 등 외화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면 해외에 분산 보관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7. 부채. 부채는 도구입니다. 잘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구로 활용하는 부채는 신용카드 빚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채를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입니다. 오죽하면 러시아에서는 진짜 남자는 자기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미숙한 남자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부채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세입자를 소유자로 넘어가도록 돕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량한 자산을 소유하기 위한 건전한 부채는 매달 소비하는 비용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매우 현명한 의사결정입니다. 8. 중앙은행 정책금리.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본 비용이 경제성장 속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설정됩니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예상 인플레이션의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2% 수준이라면 정책금리는 약 3에서 4%가 됩니다. 2025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2.3%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2.7%였고 기준금리는 3.75%로 적정한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 자산의 종류. 자산은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자산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유동성을 줄이면 자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셋째, 자산의 현금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은 특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부동산은 임대 수익, 주식은 배당금과 주가 차익, 채권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넷째, 잘 모른다면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합니다. 자산에 투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A라는 자산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의 손실을 봤다면
원금 대비 10%의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20%의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연평균 8에서 10%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큰 손실과 변동성을 동반하는 투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10.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을 모아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균형 있게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시티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시티그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주당 10달러였던 주가가 2008년 400달러까지 올랐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이었겠지요.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회사와 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인식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닥치자 시티그룹 주가는 10달러 이하로 폭락했고 회사는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당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장을 잃었음은 물론이고 보유 중인 대부분의 자산이었던 회사 주식이 4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아무리 장밋빛 일색이더라도 직장과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최악의 의사결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11. 퇴사는 은퇴.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귀가 솔깃해지는 단어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퇴사. 돈을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사용하고 남을 만큼 돈이 충분한 시점입니다. 수학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혹은 퇴사에 필요한 금액은 연간 지출에 남은 기대 수명을 곱한 값에 오차 범위와 세금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간 지출 4천만 원, 남은 기대 수명 30년, 오차 범위 1억 원, 세금은 총 지출 금액의 20%라고 가정하면 은퇴 혹은 퇴사에 필요한 금액은 15.4억 원입니다. 앞선 공식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바로 남은 기대 수명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연간 지출 금액은 고정되었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남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커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선 공식의 의의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예상하여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2. 건강이 곧 돈.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꼽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재정적 타격을 입히려는 많은 저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중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는 질병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충분히 수면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둘째, 사기꾼을 조심하세요. 맹자의 성선설이 맞는지 순자의 성악설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주변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데 능숙한 사람은 피하세요. 비즈니스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분명 당신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13. 경제적 자유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직장에서 아부하고 절약하고 투자하고 저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물론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자율성을 주고 그 자율성은 나를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지니어스 투자를 운영하는 G2의 목표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셋을 정립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계층을 뛰어넘고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내 정치를 하고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비상금을 쌓아가고 있고 우량한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더라도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날이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유 달성을 응원합니다.